얼마 전에 남편이 당신 좀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저는 갑자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정말 피곤해 정말. 남편이 그 순간 그런 말을 할 때 왜 그렇게 서럽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감정의 바람이 일어날 때 그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은 하늘과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구름이 일고 새가 날아다니고 새똥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구름이 지나가고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쳐도 우리의 마음은 하늘이에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 우리의 감정도 똑같아. 슬픔도 지나가, 화도 지나가, 우울도 지나가고 공황도 지나가. 우리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날씨로 따진다면 맑음, 흐림, 비, 천둥, 번개. 맑음, 천둥, 번개, 흐렸다 맑음. 괜찮습니다. 하늘에 비가 온다고 하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비가 내리고 태풍이 친다고 내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에 비가 온다고 하늘을 원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비가 오고 나면 맑은 날이 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 없어요. 태풍은 항상 왔고 또 영원하지 않게 곧 사라집니다. 비가 오늘도 내리다가 또 그치기도 하고 습도가 높다가 또 맑게 개인 날씨가 이어지기도 했어요. 제주의 날씨가 거의 동남아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평대해변에는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해수욕을 하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 그 날씨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날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날씨에 비가 오고 흐리고 안개가 끼고 태풍이 일었다 해서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온다고 하늘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날씨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수용입니다. 받아들임. 마음의 날씨도 하늘의 날씨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날씨가 바뀌죠. 마음의 날씨는. 하지만 제주의 날씨는 마음의 날씨처럼 많이 바뀝니다. 마음의 날씨가 바뀔 때 원망하나요? 보통 우리는 마음의 날씨가 바뀔 때 짜증이 올라오기도 하고 내 하루가 왜 이렇지? 내가 오늘 일진이 안 좋은가? 안 좋은 상황에 이런 일들이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올라와요. 그런데 비가 내리든 바람이 불든 불안하지 말아요. 날씨가 지나가듯 우리 마음의 날씨도 결국 무상하게 지나간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하늘에 비 온다고 하늘이 잘못된 겁니까? 내 마음에 화가 난다고 내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습도가 높고 덥다고 날씨가 잘못된 겁니까? 날씨는 그저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의 흔적의 인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날씨가 안개가 끼고 흐리고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비교심이 올라오고 후회가 올라오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저 흐름에 따라 인과에 따라서 작용하는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날씨와 같다. 그저 변할 뿐이다. 그리고 맑은 날이 계속 이어지지 않듯 내 마음도 매 순간 평온할 수는 없다. 다양한 경험과 감정과 느낌 속에서 언제나 변화무상하게 바뀌는 내 마음의 날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내 마음의 날씨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지켜보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흘려보내자. 즉 하늘에 비가 온다고 하늘 잘못이 아니고 마음에 화가 난다고 마음의 잘못이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1번 바로 말한다. 2번 참는다. 3번 혼자 계속 생각한다.
4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는다. 1, 2, 3, 4 적어주세요. 화가 났을 때 1번을 적어주신 분, 바로 말한다. 이런 분들은 불로 비유하자면 바로 불이 나는 거예요. 바로 말하는 건 바로 불이 나는 거예요. 자, 2번 참는다 라고 적어주신 분은 불로 말하면 불을 이불 밑에 숨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혼자 계속 생각한다 적으신 분은 혼자 계속 생각하니까 꺼진 불을 계속해서 살리는 분이에요. 4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는다. 이건 어떤 분들이에요? 불이 났는지도 피워졌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과 화를 참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화를 내는 사람과 화를 참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더 잘하는 걸까요? 사연이 하나 왔는데, 채화님, 저는 요즘에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남편이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갑자기 화가 납니다. 이분이 별 뜻 없이 한 말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별 뜻 없이. 남편이 툭 던진 말에 본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편이 당신 좀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저는 갑자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정말 피곤해 정말. 갑자기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의 안색을 살펴봤습니다.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지켜봤고요. 내가 뭐라 그랬는데? 그게 좀 피곤해 보여가지고 그냥 피곤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채화님, 선생님, 친하고 나면 저도 압니다. 남편이 그렇게 심한 말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그렇게 대응하는지. 그런데 남편이 그 순간 그런 말을 할 때 왜 그렇게 서럽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크게 아파올까요? 이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은 이 질문으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화가 났다고 나쁜 사람입니까? 날씨가 비가 오고 우중충하다고 나쁜 날씨입니까? 바다에 파도가 높이 친다고 나쁜 바다예요? 바람이 많이 분다고 나쁜 바람인가요? 태양이 너무 세게 내려쬐다고 나쁜 태양인가요? 오늘은 달빛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달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끼어서. 그러면 나쁜 달인가요? 하늘에 구름이 가려서 달을 못 보게 했다고 나쁜 구름인가요? 질투가 났다고 내가 나쁜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비교를 했다고 내가 나쁜 인간인가요? 내가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시기 질투했다고 내가 나쁜 인간인가요?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느낌이라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인연만 되면 일어나는 게 감정이에요. 대륙풍이 만나서 해풍이 불고 기온이 온난화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열대성 기후가 만들어지는 이유의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 바람이 부는 거예요. 비가 내릴 조건이 되면 비가 내리고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지진, 나쁜 태풍, 나쁜 바람은 없어요. 다 인연 따라 생성될 뿐이에요. 모든 생성된 것은 또 사라질 뿐이에요. 3년 만에 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오늘처럼 힘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십시오.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일어나는 감정은 나쁘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걸 감정을 적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없애야 돼. 이거 무조건 내가 사라지게 해야 돼. 그때부터는 막히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다. 여기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하면 이건 신호예요. 지금 바람이 안 불어요. 오징어배, 한치배, 칼치배가 지금 여기 수백 대가 배가 바다에 떠 있어요. 희한하게 바람이 안 불 때 다 나가시죠? 희한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신호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어부들이. 여러분의 감정의 바람이 일어날 때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적으로 보고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 삶의 인생의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나쁘고 배척하고 없애야 될 것.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감정은 더 커집니다. 공을 물속에 깊이 넣으면 넣을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자, 하나를 구분합시다. 하나를 구분합시다. 감정과 행동은 다르다. 따라해볼까요? 감정과 행동은 다르다. 감정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행동은 내가 선택하면 돼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를 맞고 싶어서 우산을 던지고 뛰어가는 건 행동이에요. 그 선택은 누가 한다? 당신이 하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불편함이 올라오는데 그것에 행동을 하는 건 누가 한다? 그 행동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막 내리고 있어요. 눈이 내린다고 상상해 보죠. 눈이 내리는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내가 눈이 내리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눈이 이만큼 내려서 미끄러운데 한라산을 올라가고 싶어. 눈이 나쁜 건가요? 눈은 눈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 선택을 하는 행동이 나쁜 거지. 내리는 눈, 내리는 비, 치는 바람, 태풍은 나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파도가 많이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내가 배를 끌고 밖으로 나가지,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배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하는 내 행동이 문제인 거지.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행동은 다르다. 감정은 일어나도 상관없어. 감정이 일어나는데 내가 거기에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돼. 남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감정이 올라왔어요. 자기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내가 그러면 돈을 주든가 피부과 가도록 영양제를 좀 먹도록 배꼽에 나도 태반주사 한번 맞아보자 좀. 친구들은 전부 다 얼굴에도 맞고 배에도 맞고 좋은 건 다 먹는다 그러던데 내가 이 고생을 왜 해? 이게 뭐냐고요. 이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남편은 그냥 걱정돼서 니 오늘 좀 피곤한가? 라고 여보 좀 피곤해? 라고 물었는데 아내는 온갖 생각의 감정의 폭풍을 스스로가 감정을 행동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만 표현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싸움이 커지는 거죠. 화가 나는 것과 화가 났다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내가 화가 나는 건 문제가 아니야. 천둥 번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람이 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바람을 부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남편의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렸을 때 좀 피곤하나? 얼굴이 좀 와 이렇노?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속으로 저 인간이 또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 아, 그러면 또 저런 말 하는가 보다라고 흘려보내면 되는데 그냥 그 말에 바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게 문제다. 오늘은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불안한 것과 불안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과는 달라요.
불안함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올라오고 두려움도 누구에게나 올라옵니다. 그런데 불안함과 두려움을 우리는 없애려고 해, 자꾸. 천둥번개를 안 치게 하려고 해.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은 천둥번개 바람처럼 항상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절 인연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오기를 바라지. 그러면서 빌고 기도하지. 그런 건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불안함이 오든 두려움이 오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마음 공부이고 명상 공부이고 감정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서운해. 서운한 것은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바람이 부네, 구름이 있네, 서운함이 있네, 끝. 거기서 끝. 근데 서운함에 더 플러스 되어서 거기에 감정을 넣으면 상대방이 미워집니다. 요걸 우리가 서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분류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감정은 손님이라는 거예요. 여인 속에 찾아오는 손님처럼 감정을 맞이하라. 그러면 행동, 선택은 뭐예요? 행동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행동하고는 간격을 두라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와. 느낌 올라와. 하지만 여기서 내가 행동은 선택해서 하면 돼요. 태풍은 불어. 파도는 높이 쳐. 용기 있는 사람은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위험할 때는 안 나가? 하면 안 나가면 돼요. 근데 파도를 없애려고 하고 태풍을 없애려고는 하지 말자.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자. 감정은 그냥 찾아오는 손님일 뿐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감정 오지 마. 야, 감정 오지 마. 화 안 돼. 화 안 돼. 근데 서운하면 안 돼. 내가 왜 이래 마음 공부하는데 나 명상하는 여자잖아. 명녀잖아. 이러지 말고. 놓으면 안 돼.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한다? 싸우지 말고 왔구나. 화가 왔구나.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구나. 남편의 말에 서운함이 왔구나. 라고 이렇게 그 감정의 이름을 툭 불러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미움이 왔네. 서운한 감정이 올면, 서운이 왔어. 불안한 마음 오면, 불안이 왔구나. 짜증나는 마음이, 짜증이 왔네. 이렇게. 그냥 감정의 이름을 툭툭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감정의 이름만 붙여보세요, 여러분. 어떤 감정입니까, 지금? 자,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걸 고타마 시타르타는 수상행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수상행. 이 수라는 것은 내가 느낌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수라고 합니다. 수. 좋다, 싫다,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덥다, 춥다, 짜증난다, 서운하다, 이게 다 뭐다? 요걸 수작용이라고 해요. 수작용. 우리가 수작용이라는 것이 매 순간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으로 가요. 그 수작용을 보면서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상이라고 해요. 야, 네가 상이 좀 남들과 달라. 생각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다. 수는 느낌이잖아요. 느낌, 수. 그러니까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피곤해 보이나? 이 말 한마디에 내가 느낌이 올라온 거예요. 수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이 생깁니다. 이 상이 뭐예요? 저 사람 말,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약간 비아냥대는 것 같아.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짜증이 올라와. 이게 상이에요. 남편은 그 상이 아니거든. 걱정돼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툭 던지는 별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상이 붙잖아요. 상. 생각이 붙으면 이거 생각의 고정관념이거든. 수를 느끼고 난 다음에 상이 플러스가 되면 고정관념이 탁 올라온단 말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행입니다. 수상행이니까.
행은 뭐예요? 바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 본인의 상대로 해석해서 그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 의지대로 움직여 버려요. 당신 때문에 내가 피곤하지. 당장 이런 말이, 그 화살이 상대방에게,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화살이 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말해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처음에는 그냥 남편의 말 한마디 뿐이야. 그런데 내가 안에서 해석을 해. 나 무시하나 진짜. 내가 늙었다는 거야 뭐야? 그러면 마사지나 피부과 좀 가게 돈이나 좀 주든가. 보톡스라도 한 방 맞게 말이야. 당신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당신이 돈 많이 벌어주면 좀 덜하지. 이렇게 혼자 감정이 막 커진단 말이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했던 말인데, 말도 별로 없는 남편이 그냥 툭 한마디 그냥 한 거야. 했는데 아내는 모든 감정이 행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수상행. 그러니까 마지막엔 식이에요. 수상행식. 그래서 자신의 의식을 까르마로, 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행동 사이에 틈을 만듭시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바로 행동하게 하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게 우리 인간의 습관이자 본능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니까 요 간격을 조금 틈을 넓혀보자는 거예요. 그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8페이지 한번 책.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제 신간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쯤 단락. 상처를 다루는 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이미 상처가 아니라 흉터입니다. 흉터는 이미 아문 자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흉터를 자꾸만 들여다보며 아문대에 새 상처를 냅니다. 몸에 난 수술 자국을 매일 손톱으로 후벼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흉터는 자꾸 들여다보며 기어이 다시 상처를 키웁니다. 지금 아내분은 남편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상처를 본인이 스스로가 더 찔러요. 이미 지나간 흉터인데 본인이 그 흉터를 보고 지금 이미 아물었는데 피가 나는 상처라고 자꾸 상상을 한다니까요. 이미 그 상처는 이미 아물었어요. 흉터일 뿐이에요. 흉터에 피가 나진 않아요. 근데 본인이 자꾸 그 남편의 말 한마디에 옛날의 흉터, 남편에게 상처받았던 그 순간의 상처를 이미 흉터가 지나고 흉터가 되었고 지금은 티도 안 나는데 그곳을 보면서 피가 나고 있구나. 그때 참 많이 아팠지. 그 고통을 어디에 끌고 온다? 지금 현실에 끌고 온다는 거예요. 오래된 상처는 이미 상처가 아니라 흉터다. 오늘 남편의 말 한마디인데 내 마음은 이미 10개, 20개의 감정, 옛날의 감정에 상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미 그건 다 지나가고 흉터로 남아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오늘의 남편의 말 한마디가 나의 예전의 흉터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떤 감정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감정.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순간 또는 최근에 가장 많이 일으킨 감정, 그 감정이 오늘 최근에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쌓여서 생긴 겁니까? 모두 다 적어 주셨어요. 예전부터 쌓여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마음의 감정, 그걸 흔들고 남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것은 그 지금 이 순간에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화가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것만 오늘 간절히 체크하시고 기억하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감정과 사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전부터 우리가 해석해왔고 우리의 감정을 붙여왔고 쌓아왔던 감정의 까르마, 즉 습관이 지금 이 순간에 폭발한 거예요. 어제 비가 왔어요. 제주도에 비가 어제 계속 왔어요. 근데 저는 어제 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차를 타고 오름으로 갔어요. 그 오름은 나뭇가지가 많이 가려져 있어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비가 쏟아붓는 거예요. 동남아 폭우처럼. 야, 갈 수 있을까? 아, 비를 맞으면서 뛰는 것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어요. 산속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우산을 쓸 생각도 없고 오늘 모든 몸으로 이 비를 맞자라고 생각하고 뛰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비닐봉지에 감쌌습니다. 혹시나 안전사고가 생기면 전화는 꼭 필요하니까 감싸고 뛰었습니다. 그 자유로움과 비를 맞으면서 온몸이 젖어갈 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었어요. 비는 사건입니다. 내리는 비는 사건이에요. 그 비가 내리는데 산을 가지 못하고 운동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에이, 왜 하필 비가 와서 오늘 운동하지 못하게, 아이 참,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테고, 저처럼 비를 맞으면서 온몸에 비가 스며들면서 그 숲의 기운과 비의 기운을 맞으면서 오히려 더 교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는 그저 사건일 뿐이에요. 근데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비는 달라진다니까.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해석입니다. 비가 오면 잘 됐다. 비가 오면 운동하지 말지 쉬어가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비가 오면 아 짜증나게 왜 비가 또 와 운동하려고 했는데 아이 참 날씨 참, 이런 사람이 있고, 저처럼 전자 후자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뛰는 사람도 있어요. 더 기분 좋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비를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같은데 마음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질문하겠죠. 채환님, 그러면 모든 것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제가 비가 오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가다가 비가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럼 비를 맞는 거예요. 가서 비가 그치면 또 비가 그쳐서 좋은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비가 그치면 그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산을 가기 때문에 우산도 필요 없고 비옷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를 바라보는 마음의 해석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비는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비가 안 오는 날씨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미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좋은 일이야, 괜찮아,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자체가, 비라는 사건 자체가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잖아.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단 하루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굳이 이 비와 날씨에 내 마음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비의 에너지를 쓰죠. 하루 일진에 신경을 써요. 오늘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비가 안 와서 말이야, 아 날씨 탓,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자, 책 106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106페이지. 106페이지. 제가 이거 얼마 전에도 했는데 이 페이지가 자꾸 나오네요. 이 중요한 얘기니까. 106페이지. 인생을 날씨에 한번 비유하고 싶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햇빛이 나면 나는 대로,
우리는 날씨를 바꾸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적응할 뿐입니다. 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인간관계는 그저 날씨와 같다. 날씨는 바꾸지 못한다. 감정도 바꾸지 못한다. 그저 그 감정에 적응하고 살면 어느새 감정도 내 적응에 맞춰져요. 근데 그 감정과 느낌에 자꾸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더 튀어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조금 거리를 두고 여백을 두고 틈을 주면 그 생기던 감정이 점점 더 옅어져요. 그리고 평온한 감정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내가 많이 놀라고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감정과 놀라는 감정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특화되어 있는 걸 나쁘다고 보지 말고 다만 내가 조금씩 적응해 가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시작할 때 처음 물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천둥, 비, 태풍, 맑았다, 바람이 불었다, 미풍이었다. 다 괜찮아요. 날씨가 어떻다고 해서 하늘이 망가집니까? 비가 온다고 해서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태풍이 친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에 번개가 치고 휘몰아치는 태풍이 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처럼 여유하게 그대로예요. 다만 구름이, 다만 비가, 다만 바람이 좀 거셀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본래심, 그 마음은 하늘처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출렁거려도 바다의 심해 깊은 100m 밑에는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본래 우리의 마음이란 걸 여러분께서 눈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 하나에, 파도 하나에, 바람 하나에, 가랑비 하나에 다 젖어 버리지. 왜 그러냐? 마음을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늘이 없어집니까? 감정도 그래요. 내 마음에 화가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내 느낌, 내 감정이 그냥 올라올 뿐이에요. 화 자체가 내가 아닙니다. 슬픔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괜찮아요.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바람이 지나가듯. 그 인생 자체가 우울이 아니에요. 그 인생 자체가 슬픔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감정을 없애지 않겠습니다. 나는 느낌을 없애지 않겠습니다. 화가 나면 화라고 알아차리겠습니다. 슬픔이 올라와도 빨리 사라지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와도 밀어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불안아, 서운이 왔니? 화 왔니? 비교 왔구나. 짜증아 왔구나. 우울아 왔어. 우울했어. 둘째, 몸으로 느낍니다. 아유, 화가 나니까 많이 답답하지. 두려우니까 많이 떨리지. 비교하니까 많이 스트레스 쌓이지. 갑자기 그 사람 미워하니까 심장이 뛰지. 갑자기 화가 올라오니까 침이 마르지. 갑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머리가 아프지. 이렇게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관조법이라고 해요. 관찰하는 거. 이걸 신식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몸의 의식을 알아차린다. 붓다의 사념처 수행 중에서 신수, 신법 중에서 첫 번째 신념처. 신념처 수행이라는 건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매 순간마다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팁이에요. 첫 번째는 이름을 부르는 거, 감정에. 두 번째는 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신식 알아차림. 가슴이 답답하면 답답하구나.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구나. 입이 마르면 입이 마르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기. 이때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화라는 감정이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감정이 올라오는데 나 어떻게 하면 돼? 질문하기. 남편이 저런 말을 했는데 내가 서운함이 올라왔는데 나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선생님한테 질문하듯이 본인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미션.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름 붙이기 감정에. 두 번째 신식 알아차림, 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답답하면 답답하고 아프면 아프고. 세 번째 뭐라? 질문하기. 아, 이렇게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한테 질문한다? 본인한테. 아프면 아,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감정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감정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선택하기. 네 번째. 아,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이 화는 나를 덮쳐. 그래서 알아차리자. 아, 남편이 저렇게 서운한 말 했네. 아, 그래. 선택하자. 물이나 한잔 먹자. 저 사람 말하는 말투가 원래 그랬잖아. 내가 과거를 또 해석해서 붙이지 말자. 끌어오지 말자. 나만 힘드니까. 나만 아프니까. 이렇게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패턴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집에 설계를 할 때 기둥을 4개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이 네 가지의 순서대로 기둥을 만들으라고요. 이름 붙이기 감정에. 두 번째 신식 알아차림, 몸을 알아차리기. 세 번째 질문하기. 네 번째 선택하기. 이 패턴을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 훨씬 더 여러분의 감정이 편안하게 흘러갈 겁니다. 오늘 세 문장만 기억하세요.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다. 따라해 볼까요? 감정은 적이 아니다, 신호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다. 느낌도 적이 아니라 신호다. 여기 감정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두려움이든 피교든 우울함이든 우울이든 신호입니다. 바람이 부는 건 신호예요. 바다로 나가지 마라는 신호예요. 비가 내리는 건 신호예요. 우산을 준비하라는 신호예요. 감정도 내가 뭔가 올라올 때 신호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다. 두 번째는 뭐냐? 과거의 흉터가 오늘의 감정을 만들었다는 인과를 기억하기. 지금 올라온 어떠한 감정이 내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럼 뭐다? 과거부터 만들어진 까르마다. 습관이다. 업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꿔지지는 않는다. 왜냐? 굳어져 있으니까. 왜 안 돼? 이러지 말고 옛날부터 만들어진 습관이니까 내가 이걸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말란 말이죠. 예전부터 쌓여온 것이다. 이걸 접목시키면 남편의 행동, 자식의 행동, 부모의 행동도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감정은 일어나도 행동은 내가 선택한다. 따라합니다. 감정은 일어나도 행동은 내가 선택한다. 뭐라고요? 감정은 일어나도 행동은 내가 선택한다. 감정, 바람이 불어도 바다에 안 나가는 건 내 선택인 거예요. 비가 내려도 비를 맞는 건 내 선택인 거예요. 우산을 쓰는 건 내 선택인 거예요. 비옷을 입는 건 내 선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해결하지 말고 3단계, 4단계만 집중하세요. 이름 붙이기, 그 다음에 신식 알아차림, 몸의 느낌 알아차리기. 세 번째, 질문하기, 나에게. 네 번째, 선택하기.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늘과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이 있단 말이죠. 여기 구름이 일고 새가 날아다니고 새똥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하늘과 같단 말이죠. 구름이 지나가고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쳐도 우리의 마음은 하늘이에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 우리의 감정도 똑같아. 슬픔도 지나가, 화도 지나가, 우울도 지나가, 우울도 지나가고 공황도 지나가. 우리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매 순간마다 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 4단계를 꼭 기억해서 여러분 삶의 감정의 주인이 되시고 감정을 지켜보는 관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할게요. 나는 감정을 없애지 않고 알아차린다. 나는 감정을 없애지 않고 알아차린다. 감정이 올라와도 행동은 내가 선택한다. 감정이 올라와도 행동은 내가 선택한다. 어제의 상처보다 더 넓은 존재가 나다. 과거의 상처보다 더 넓은 존재가 바로 나다.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모든 것을 품습니다.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 품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하늘입니다. 삼 년 만에 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오늘처럼 힘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십시오.